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지난 12일 제16회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8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폐막했습니다. 올해 개막식 직후에는 영화제 사무국과 프로그래머들이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영화제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올해의 빅히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김상화 집행위원장 그리고 이태윤 교육 프로그래머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그만큼 더 보람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도 그 코로나19 대감염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위태롭게 영화제를 치루었지만 안전하게 영화제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했고요. 이에 맞춰서 수도권의 많은 영화인들이 참여를 해주었고 무엇보다도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장학관과 장학사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이 영화제를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한 축인 18세 이하 영화인들이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부산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아주 성원을 많이 해주셔서 거의 1, 2회 상영차분은 모두 매진이 될 정도로 많은 성원을 해주신 점들이 굉장히 큰 성과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직접 빅히를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시차가 있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37번의 관객과의 대화를 온라인으로 직접 해주신 감독들께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행사가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프로그래머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오래전부터 빅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오셨는데요. 이번 빅히에 참여를 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습니까? 네, 이제는 그 교육 자료로서 그 영화를 활용하겠다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교육 당국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은 올해 영화제 주제가 지속 가능한 지구 또는 환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한 학교에서는 빅히에서 올해 영화 주제로 환경이었다는 걸 듣고 나서 자기 학교 그 교육 과정을 제 영화제랑 같이 섞어서 운영을 한 학교도 있었고요. 또한 올해 교육영화 시사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전국의 많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오셨습니다. 영화제 시사 영화를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저희 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나서는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교사 연수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요청까지 있었던 점을 미뤄봤을 때 많은 분들에게 좀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올해 빅히가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과 함께 마련한 특별전 채널 1016도 돋보였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기획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네, 앞서 이태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히에서 상영되는 좋은 영화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 지점들이 굉장히 이제 넓혀지고 있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빅히에서는 초청 섹션 중에 나를 찾아서 너와 더불어 다름 안에서 경계를 넘어서 같은 이 부분에서는 그런 주제들을 다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인데 특별히 저희들이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과 올해 협업으로 채널 1016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낸 것은 이런 주제들을 더 심화시키고 특화시켜서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사례를 이제 모범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했던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뭐 환경단체이건 또는 인권단체이건 또는 이주민단체이건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단위들과 협업할 수 있는 사례를 이제 저희들이
잘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의제를 영화제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특별하지 않았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비키는 영화제 운영 이외에도 교육 사업이나 어린이 인권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던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영화를 보고 끝난다면은 거기서 느꼈던 뭐 감흥은 금세 사라지고 말 때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영화가 학교에서 교재로서 학교에서 쓰여지기 어려웠던 이유는 아무래도 배급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함부로 영화를 이제 교실이나 예. 강당에서 상영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하여튼 다행스럽게 2018년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영화 배급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에 한두 편씩 수입을 해서 네. 전국의 학생들이 무료로 볼 수 있게끔 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영화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예. 책을 한 권씩 냈는데요. 예. 그동안 3권을 내었었고, 네. 사실 1,000만 관객이 본 영화도 사실 그 극장의 상영이 끝나면 예. 관객들에게서 또 잊혀지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영화 배급 사업을 하고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예, 2014년도에 제작했던 완두콩배 롤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지금도 7년이 지났지만 뭐 지금 올해도 여러 학교에서 이 영화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보고 예. 평화롭게 사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영화를 가지고 수업했을 때 제가 학생들이 느꼈던 소감을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식 개선 수업으로 쓸 수 있는 영화를 2개의 세상이라는 영화를 보급하고 현장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네. 그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자기들이 장애인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르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영화를 통해서 수업하고 나니까 머리로 알았었는데 이제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더 공감하게 되었고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과 자신의 차이를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네.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영화 교육의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영화제 기간의 상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더라도 교육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고 또 꾸준히 회자되고 있어서 그만큼의 가치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비키 예산 지원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영화제 예산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국내 7번째 규모 영화제인 비키가 예산 문제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은 꽤나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다른 영화제와 지원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느끼십니까? 뭐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꾸준하게 이제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부산시나 또 이 지역 사회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올해 우리 사무국과 이제 프로그래머들의 성명과 행동으로 좀 더 가시화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국제 영화제 지원을 받는 이제 7개 영화제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 평균 예산으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8억 5천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규모를 단순 비교를 하면 저희가 올해 56개국에 180편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네. 근데 50억을 쓰고 있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은 거기는 올해 47개국에 257편의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예산 8억 5천과 50억 그리고 56개국에 180편과 47개국에 257편 이렇게만 따져놓고 보더라도 비키가 얼마나 적은 예산으로 아주 훌륭하게 영화제를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동안 우리 사무국과 프로그래머 여타에 이제 함께 해주는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헌신적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는 그 일을 더 이상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이제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산시의 보조금이 혁신적으로 인상되지 않으면 영화제를 더 이상 꾸려내기에는 어렵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예산에 따라서 규모를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거를 경우에는 거의 의미 없는 영화제 규모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그만둔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질 정도로 굉장히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 예산이 미흡한 수준이고 또 예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고군분투하시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끌어 오셨는데 예산뿐만 아니라 영화제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각종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존재해서 이런 사회적인 인식에 맞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예산의 문제도 그런 편견에 기초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영화제의 규모가 어떻게 성인 영화제하고 견줄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에 쉽게 빠져 있는 것이죠. 예. 저는 감히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회 구성원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어린이 청소년 세대가 예. 당당하게 예산도 20% 정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만한 정책적 투입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은 거의 공부벌레로 이렇게 빠져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고통 속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감성이 풍부한 감동할 수 있는 예술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네.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모든 정책에 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한 20% 정도는 이들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이 바탕에는 어린이 청소년은 미숙하다라고 하는 예. 이런 생각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우리나라가 방정환 선생님이 100년 전에 어린이 해방 선언을 발표했던 이렇게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뛰어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퇴보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걸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노력을 기울이시는 만큼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이 빛을 볼 수 있고 네. 또 미래 세대인 이들에게 대한 투자는 더 확대돼야 할 것으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이번 17년 동안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수년 영화축제로 성장했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지원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래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극장에서 보는 관객이 2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 그 시기에 비키를 찾아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약 5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비프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규모고요. 올해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약 9천 명의 학생들이 영화를 보고 갔습니다. 예. 사실 8일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어린이 청소년들이 극장에서 영화와 그 문화를 다양성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출산 장려 정책으로 그동안 썼던 것이 어림잡아 10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물론 출산 축하금으로 쓰기도 하고 또 매달 양육비로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낳았는데 낳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낳았으면은 그 몸도 성장하지만 마음도 예. 성장할 수 있는 양분을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뭐 무상급식 혹은 교복 구입비 지원 이런 지원들은 가고 있지만 네. 어린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에 얼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럼 비키에서만 영화를 볼 수 있느냐? 비프나 다른 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비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영화제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전체 관람가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상영작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보게 하지 정말로 어린이 청소년의 성장을 초점에 두고 프로그래밍한 영화를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사무국 스태프들은 수년 동안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정말 영화제를 어렵게 꾸려왔습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네. 정말로 그 학교에 좋은 영화를 소개해 줄 수 있고 또 그 영화로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 대한 지원이 네. 정말 확대되고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빅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그 지원의 정책들이 마련이 돼야 되겠지만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 좋은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적어도 국내에서 배급되고 있는 영화의 20% 정도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영화가 배급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예산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네. 앞서 말씀드렸고요. 더불어서 저는 사회적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후원하고 있는 부분들도 대개 빈곤 포르노와 같은 이렇게 눈물을 억지로 자아내는 부분에 초점을 둔 전시적 후원이 아니라 예. 실제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의 네. 기업들의 후원들도 많이 이어져야 되는 이런 인식의 전환들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프로그래머님께서는 교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뭐 물이나 공기가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없어지면은 그 중요성을 아는 것처럼 그쵸. 만약에 내년부터 네. 이런 경제적인 사정 이유로 해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사라지게 된다면 네. 그건 어떤 일이 생길까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우선 선생님들이 말하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영화 좀 소개시켜 달라 어디다가 말을 해야 될지 그런 곳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었던 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배울 만한 연수를 받을 만한 장소도 찾을 수가 없게 되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가장 크게 영화제를 지원해주고 있는 부산광역시 다른 말로 하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영화 창의 도시입니다. 그럼 영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영화에는 영화 산업이나 지원책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 아마 대답할 것이 굉장히 빈곤해질 것입니다.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의 필요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셨는데 이렇게 무사히 영화제가 끝난 상황에서 내년도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8월 24일 날 토론회를 좀 크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좋은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청소년에 의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영화제가 국내에 유일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영화제를 저희들이 17년 동안 아주 좋은 영화제로 틀을 잘 갖추어 놓긴 하였지만 이 틀이 자유롭게 운용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틀들을 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들어내는 건 아무래도 정책적인 지원이나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관계 기관에 책임 있는 응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와 청소년은 내일의 미래라고도 하죠.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이 빅키를 통해서 앞으로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영화제 운영을 위한 과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이시 토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